네, 팔레트 연합단 또 이야기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들이 또 게스트로 나와주셨죠. 율 기자님하고 형일 PD님. 네네. 네, 맞습니다. 뭐 PD가 되고 싶지만 지금도 기자와 PD 둘 다 또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또 색다릅네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네네. 제가 옥천 이야기, 옥천 이슈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옥천에 대한 어떤 한 주의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먼저 한번 5월 13일 옥천신문인데요. 네네. 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옥천 이슈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느 분께서 먼저 기조발제를 해주실 건지. 네. 네, 일단 저부터 이야기를 먼저 네네. 네,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지금 지방선거를 좀 앞두고 있어서 5월 13일자 옥천신문의 내용이 지방선거 관련의 내용이 일단 굉장히 많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네네. 지방선거 공약 관련된 내용으로 지면 할당이 일단 굉장히 큰데 그런 와중에 제가 눈에 띄는 기사가 좀 있어서 이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일면에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만점 만점 만점이라고 써 있는 이 구석에 박스 쳐진 기사가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옥천군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모두 만점을 맞으신 근위영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의 사연이 이제 기사화돼서 네네. 이제 나왔습니다. 이분의 기사가 이제 1면에서는 이렇게 작은 박스 기사로 나와 있고 2면에서 이제 자세한 사연이 다뤄져 있는데 네네. 네. 이분이 이제 거동이 굉장히 어려우신 좀 중증 장애를 앓고 계시고 이분이 이제 집에서 거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하셨대요. 네. 네네. 그러시면서 이제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경험을 하시고 이제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검정고시를 준비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되게 좀 우리한테 어떤 고무적인 이야기로 좀 다가올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네. 또 여기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중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수찬 씨가 공부보다 어려운 일이 따로 있었다고 했다. 바로 시험을 보러 가는 일이다. 처참하기만 한 장애인 이동권의 속사정으로 남들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해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사 중간에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장애인 출근길 시위와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실 수 없거든요. 침대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검정고시를 치르러 시험장까지 가는 일도 이제 많은 보조가 좀 필요하신 분이었어요. 네. 기사 사진에도 보이듯이 이렇게 특수 차량도 필요했고 그 이동 보조를 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함께 해주셔야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제 이 검정고시를 응시를 하고 또 이제 여러 노력들이 이제 합쳐짐으로써 이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네네. 결국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문제가 결국 단순히 이동권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삶과 진짜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그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사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돼 있죠, 중학교까지.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따로 나오는 건데 네. 여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하신 걸로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초등학교가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다니는 거지만 예전 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초등학교도 이렇게 다니기 힘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경제적이든 이렇게 이제 신체적 그리고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스템 속에서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이렇게 시험을 공부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너무 개인의 몫으로만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제 너무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최근에 제가 청산면에 또 어버이날 행사를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청산 그 면장님과 그 다음에 또 관장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 한글을 배우시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글 교실을 또 마련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또 보여서 네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사실 어르신분들께서 한글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또 하나하나 캐치해 주셔가지고 또 좋은 또 현상이 나타나면 또 좋을 것 그렇죠. 같네요. 네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사실 어르신분들이 이제 이름을 저희는 이제 서명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TV를 보면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새는 이제 뭐 자막이니 뭐니 해가지고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나는 이제 그냥 그림만 봐. 이런 그러니까 도표 이런 것도 다 잘 모르고 퍼센트도 잘 모르고 그냥 그림 나오는 거 해서 사람들이 웃으면 웃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귀로 잘 듣다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혹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또 넘어가서 네, 바로 뒤에 3면에 네, 이제 옥천군 농촌 협약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네, 네. 이 부분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정보가 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을 제가 편집회의를 이제 참관을 하면서 네, 취재하신 기자분이 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좀 오랫동안 취재를 하셨거든요. 네네.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참고하시면서 되게 힘들게 취재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이제 취재 과정을 좀 보니까 되게 정리를 좀 어렵게 하셨는데 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의 정보는 좀 이제 간략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한눈에 좀 보기 쉽게 정리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일단 핵심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거점 공간을 개발해서 그렇고 배우 마을을 셔틀버스로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하겠다. 한마디로 교통 네트워크를 좀 더 발전시키겠다. 옥천군 내에 교통 네. 네트워크를 더 발전시켜서 면 지역의 국민들이 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통시설이 좀 더 편해지게 만드는 게 이제 이 농촌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협약의 어떤 계획의 단계라서 사실 이게 확실하게 뭐 추진이 된다. 이렇게까지는 연결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이렇게 사업이 뭐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군청사 이전 부지 일원을 이제 거점 공간으로 해서 그 중심으로 이제 중요 시설들을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면 단위 순환 버스나 아니면 이제 면 단위 거점 공간들을 계속 이제 추후에 개발을 해서 조금 촘촘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그 옥천신문 같이 들어있는 오크지에 보면 어떤 한 실버 기자분께서 버스 배차를 좀 늘려달라는 또 그런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거 그렇죠. 봤었을 때 제가 오크지를 직접 배달하면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PD님이랑 같이 네. 오크지를 배달했을 때 네. 정말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말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 나갔다가 저녁 버스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말이 그렇죠. 아직까지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저의 본가는 어느 정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옥천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일상이 되는 게 너무나도 슬펐던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지역 내 이 면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좀 확장돼서 네. 국민들에게 좀 편안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옥천군에는 이제 8개 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동이하고 네. 청성 청산 쪽에 이제 도로 공사를 많이 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런 도로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많이 밀려나거나 아니면 이제 가교로 이제 그냥 버스 정류장 이렇게 해서 그냥 페인트로 써놓은 그런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데 특히 공사를 하니까 이제 큰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주민분들이 굉장히 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물론 지난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큰 차가 다니니까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광판이라든지 배차 간격들을 좀 좁혀서 많은 버스가 좀 면 단위로 그리고 면 단위 내부에서도 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 인턴실에서도 그 이영순 기자가 농기술센터를 취재를 하고 나서 1시간 동안 걸어왔다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정보가 아예 없다 보니까 네네. 편의점에 잠깐 들렸다가 나오는 순간 버스가 지나갔다라는 네네. 그런 불편함을 또 직접 겪고 네. 또 그런 거에 토로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좀 직접 옥천에 대한 좀 문제점, 그렇죠.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또 직접 네네. 들을 수 있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버스가 끊깁니다. 예. 그렇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면들이 좀 네네. 많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한번 형일 PD께서 네네. 한번 좀 해주시죠. 네네. 저는 좀 색다르게 이 옥천 군민에서 바라본 요즘 지방선거를 좀 봤는데요. 네. 옥천신문의 이영경 기자님 기사에 따르면 어떠한 그 옥천 국회의원이죠, 박덕흠 의원께서 구읍에 한옥마을을 만들겠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네. 사실 이제 저의 본가가 또 전주잖아요. 저희도 네. 한옥마을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구읍도 가보고 전주도 살아보고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인프라가 많이 조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모시려면 초대를 하려면 이렇게 정말 무슨 저녁이라도 맛있게 하든가 그런 게 일상생활에서 느껴진다면 옥천에서 한옥마을을 구성을 해서 조성을 해서 외부인들을 이렇게 자꾸 끌어들이게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많이 부족하고 취재 나갔을 때도 제가 차가 있는데 자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 겁니다. 길가에 받쳐야 되고 근데 그거를 정말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는 공영주차장이나 아직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됐는데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좀 표를 원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성급히 이거를 공약으로 해서 하는 건 네네.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옥천에서 좀 가장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메가철도죠. 광역철도. 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대전 사람들, 그러니까 대전에서 지금 활동하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옥천에 오게끔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거에도 양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철도가 많이 좋아지고 기차가 많이 왕복을 한다고 해도 과연 대전 사람이 옥천에 올까? 저는 이 생각보다는 오히려 옥천 사람이 대전에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지금 들기도 해서 지금 뭐 이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 옥천을 바꾸기 위해서 또 새롭게 갖고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 성급하게 공약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인프라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 좀 파악을 해서 공약을 만드는 게 좀 더 실질적인 공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형일 기자의 지적에 저는 좀 공감이 가는 게 공약을 제시할 때 항상 저는 공약의 완성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라 저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단순히 뭔가 눈길을 끌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할 게 아니라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을 하겠다. 예산은 어떻게 끌고 올 건지, 어떻게 완성도 있게 끌고 갈 건지, 지속성은 어떻게 내가 확보를 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잘 다뤄주는 게 결국 공약의 현실성을 담보하고 그게 이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부족하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으로 의심을 맞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네네.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게 없지 않아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광역철도 얘기도 좀 그런 부분에서 그 지적과 의심이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대도시로 오히려 몰리는 게 당연히 더 일어날 법한 일이지 네, 않나.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반론과 설득을 그 후보자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도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양 후보다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 옥천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런 슬로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약간 모든 선거에서 정치인분들이 다들 되게 획일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네. 뭐 선진국을 만들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획일화돼 있기도 하고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모호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발전된 나라, 좋은 나라라는 게 정확히 어떤지 그 네. 비전이라는 게 뭔지는 제시하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네. 좋은 거, 하여튼 좋은 거라는 네. 식으로 굉장히 뭉뚱그려서 네. 좀 선전한다는 느낌만 받는 게 굉장히 저는 그 모호성이 좀 유권자로서 네, 네. 좀 불쾌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좀 더 본인의 비전을 더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혹시 형일 P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만약에 그 슬로건 그대로 열심히 하겠다, 더 좋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가진다면 다음 선거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좋아질 시간, 좋아질 타이밍, 좋아질 여유 없었을까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5년이고 국회의원도 기간이 깁니다.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단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표를 던져줘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혹시 이 정치나 정책 관련해서 혹시 기사를 준비해 계신 분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6면에서부터 네네. 6, 12면까지가 네, 지금 정책 질의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이 부분의 이야기를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제가 전부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네, 현재 군의원 후보분들에게 각종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결과를 기자분들이 이제 나눠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군의회와 관련된 이야기,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 네네. 농업 육성과 관련된 거,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그렇죠. 네, 질의를 다 해주셨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내용은 굉장히 정성 들여서 정리를 해주신 거는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보면서 이게 정말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게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지면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 참 제가 취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함을 그렇게 열심히 주는데 명함만 받으니까 공약을 볼 데가 없다. 네네. 선거운동 사무실 앞을 가도 막 얼굴만 이렇게 왕따시만하게 뽑아놓은 현수막이 있을 뿐 공약이 써 있는 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죠. 네, 네. 유권자분들이 그걸 되게 아쉬워하시니까 네.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지역신문이 이렇게 공약에 대한 정책 질의를 빼곡하게 이제 열심히 담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지면 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꽉꽉 채워서 눌러서 쓰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약간 이런 내용을 이제 실하게 채운다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독성이 확 떨어진다라는 단점으로도 연결이 돼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서 좀 더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좀 더 간략한 표 같은 거라도 보완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하나 더 제시되면 좀 더 낫지 네네. 않을까. 그런 보완책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생각인 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네네. 총학생회 관련해서 선거도 한번 해봤고 그렇게 경험이 많은데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내 학생회 같은 물론 다른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팜플렛을 나눠줍니다. 명함보다는. 왜냐하면 네네. 명함은 해봤자 못 담아요, 공약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학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네. 이 명함이 얼마 안 되는 거에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팜플렛 4면짜리를 프린트를 해서 네. 학우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있는데 사실 대학교 학생회도 이 정도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 혹은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을 바꾸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자체 도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그 명함 하나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학교를 이 그렇죠. 대학교 하나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팜플렛을 투자를 하는데 네.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명함을 받아야 되나? 약간 이런 네. 아쉬움도 또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주목되는 지점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선거가 이제 당정에 좀 결정이 많이 되는데 여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조금 이제 깊게 질문을 해서 이제 당내에 뭔가 물론 당내에서 밀고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이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좀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런 좀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양 후보가 이제 서로 네거티브를 하거나 맞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이제 좀 정책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여기 내부에서 뭐 최근에 이제 지역 먹거리 종합 뭐 계획에 대해서 포함돼야 할 사업이나 철학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나열식으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좀 전반적인 어떤 궤적들을 잘 모른다면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금 뭉개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직접 이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역신문에서 이렇게 이제 정치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정책이나 혹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네, 맞습니다. 자치의 기초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정치면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좀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차원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Just dance, dance like a virgin on the dance floor, dance floor, dance floor, dance, dance, dance floor. 내 혼의 볼륨을 높여 Like super drive So bass 날 흔들어 놔 너의 시선은 도벽 날 훔쳐봐 surface 파고 들어가 I don't know 네가 melody or noise and perfume 아님 내 속에 든 poison But I like it Yeah I love it 너란 실린더 안에 갇힌 피스톤 눈물과 미소를 반복 남다른 두 손에 잡힌 지구본 나르면 세상 끝의 왕복 손가락 하나하나가 마법처럼 마음을 앗아가 이 사랑은 막대 실없는 심장에 묶여버린 인형 Just dance, dance like a virgin on the dance floor. Everybody move Just dance, dance like a virgin on the dance floor. 모두 말뿐인 사랑의 비누 거품 다시 써낸 너를 위해 비운 건물 난 문을 열어두었어 주게 듯한 독버섯도 신의 선물 그래 넌 악서악처가 될 듯 그러면 될게나 소크라테스 세상의 시선이 법이라면 난 들어두게 된 맞춰갈 수 없는 퍼즐랜드 넌 한 손에 한 손에 악을 들고 저글랜 Struggling like gunshot 날 단숨에 꺾어 like one shot never jump shot 움직인 magic You so hot 너의 눈빛은 채찍 넌 classic like your matic Lady Cassiopeia and a galactic 10, 9, 8, 7, 6, 5, 4, 3, 2, 1, ready, set, go. 10, 9, 8, 7, 6, 5, 4, 3, 1, ready, set, go!
1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이제 정치 내용하고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조금 인권 얘기를 좀 했었죠. 네. 다음 혹시 신문 기사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를 또 해온 게 14면에 또 우리 일상과 좀 밀접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네. 인터뷰 기사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네, 옥천이 만난 사람의 이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인터뷰 기사가 하나 실려 있는데요. 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혁 교수 인터뷰 기사입니다. 네, 옥천군의 경우에도 지금 공공의료가 좀 이렇게 튼튼하지 못한 그런 현실들 때문에 국민분들에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네. 부분들이 지금 일상생활과 좀 굉장히 밀접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우리가 정말 피부로 체감하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번 또 그 중요성을 논하고 이게 지역의 자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왜 그 중요성이 있는지를 또 돌아보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 네. 기사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목에서 노인이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힘 자치에 있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공감이 갔던 게 결국 노인분들이 지역사회를 포기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와 가장 가까운 사례로 일단 저희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일단 제 외가가 아산이었어요. 네. 네, 아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 이유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자식들이랑 가깝고 병원이랑 가까운 곳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결국 수도권으로 옮기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산에 공공의료가 잘 돼 있고 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면 굳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네. 옥천군 역시 비슷한 현실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특히 공공의료가 잘 되어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공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커먼즈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럼 혹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딱히 생각해본 경험은 없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훅 들어오시네. 그런데 여기 네네. 지금 아까 지금 우리 율 기자님 말씀처럼 되게 정말 좋은 느낌인 게 지금 옥천 인구가 49,000 정도 됩니다. 이제 네. 근데 약간 5만 밑을 지금 밑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청년 인구가 줄어들 만큼 청년 인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의 뭐 요소도 중요하지만 네. 그만큼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이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한 복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취재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사실 큰 병원이 많이 없어요. 보면 지금 뭐 성모병원 정도가 네. 있고 읍내에 있죠. 네, 읍내에 네. 있죠. 그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말 커다란 수술이나 그렇죠.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상 대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사실 골든타임이라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인데 네. 이 골든타임이 사실 옥천 안에서는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런 시점에서 봤었을 때 네. 과연 우리가 이 옥천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곳인가라는 네네. 것에 대해서 의무심이 또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도시하고 이제 조금 다른 게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면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청산에서 아프다 그러면은 저쪽 경상도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상주 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네네. 대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옥천이 대전과 뭐 맞붙어 있어서 네네. 근데 실제로는 거주가 굉장히 길어서 여기서 40분이 걸리니까 네네. 아마 상주 쪽이나 경상도 쪽으로 가실 텐데 이런 어떤 복지 그리고 민간 의료 영역 그리고 공공 의료의 영역들이 계속 확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제 이걸 포괄적으로 혹은 이제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돌봄에서도 여기 질문에 나오는데 보건, 복지, 의료와 돌봄이 이제 서로 분리가 돼 있다.
요거를 이제 좀 통합하는 걸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마을에 실제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할머니들이 저승사자 이런 건 안 무섭다고 하세요. 그래? 귀신은 안 무서운데 근데 어떤 게 무서워? 그 119 구급차가 제일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구급차가 들어갔다가 이제 마을에서 나가면 그 어르신은 이제 마을로 못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게 이제 구급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실제로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분들은 그 마을에서 돌아가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할머니들은 이제 타지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보통 이제 중신을 해서 오실 텐데 그래도 여기가 이제 내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는 죽더라도 내 집에서 죽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을마다 혹은 이제 마을마다가 좀 어려우면 그래도 면 단위에서는 이런 통합 의료 돌봄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커먼즈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통의 영역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의료 이런 거, 복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의료, 뭐 돌봄이나 뭐 이런 보건 이런 등등 것들이 좀 통합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뒤에 15면에 노동 계열의 기사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완전공영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것도 일종의 인터뷰 기사인데 공공운수 노조에서 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옥천버스 지회의 지회장이 새로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새로 선출되신 지회장분의 이제 선출된 어떤 소감, 앞으로의 뭐 각오, 다짐 이런 거를 물으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지회장님이 완전공영제를 꼭 쟁취해서 이제 진정한 국민의 발로 거듭나겠다. 네. 이제 우리 버스가 국민들을 위해 더욱 좋은 이제 교통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쪽에서 완전공영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는 거를 제가 취재 과정에서 좀 느끼는 게 이전에도 그 버스 노동계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도 완전공영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 완전공영제가 단순히 그 버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동 처우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의 어떤 교통 복지도 역시 개선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교통망의 어떤 방식에서는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느냐. 네네. 노후된 시설이 잘 바뀌지 않는다든지 노선이 너무 한정적이라든지 네네.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8시면은 차가 끊긴다. 6시면 네네. 차가 끊긴다. 네. 이런 식의 너무 차가 일찍 끊긴다든지 네. 면 단위에는 너무 배차 간격이 길다든지 네. 이런 문제들을 군이 이제 버스 운영을 완전히 이제 공영화 시켜가지고 네.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 수익성의 문제에 좀 더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완전공영제가 지금 굉장히 약간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지방선거와 엮이면서 이제 이거를 약간 정치인들에게 좀 후보자들에게 노동계 쪽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네, 한번 네네.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소개했습니다. 옥천에서는 지금 예산을 받아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도시의 이제 민영화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여기는 이제 버스 민영화를 하면 적자가 되는 곳은 이제 노선이 없어지거나 시간이 줄어들겠죠. 네. 근데 이렇게 면 단위 가는 버스들은 다 적자입니다. 어쩔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길이도 너무 길고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배차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도 폐차가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해서 노동 여건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교통 약자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보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한번 형일피께서 한번 네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 옆에 계신 우리 율 기자님이 직접 취재했던 그 기사를 한번 좀 받아봤는데요. 좀 이번엔 좀 상큼하게 또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우신가요? 본인이 읽으시죠? 부끄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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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지에 네. 나왔던 기사인데요. 네, 임종우 기자님 기사. 네, 그 코로나19로 5개월 남짓 미뤄졌던 제가 암 환자 자조 모임이 최근에 4월 24일부터 본격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암 환자 자조 모임이 재개되자 굉장히 회원들이 반가워했던 모습을 또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게 이 아프면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이제 자취를 해봤지만 아플 때가 가장 힘들고 그쵸. 아무도 없는 게 좋긴 하지만 아플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지금 암에 걸리셔서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사실 예전에 암에 걸리시고 나서 이 치료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라는 질문했을 때 가장 슬프고 인상 깊다? 이 슬플 때 아무튼 네. 가장 슬펐던 내용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네. 사람이라는 게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치료 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이 암이 또 다른 데로 전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네. 생각 때문에 혼자 있을 때 가장 힘들다고 답을 들었었는데 아이고. 근데 이 자조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도 좀 줄이고 또 비슷한 동병상련이라고 기사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이 동병상련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더 좋은 또 방안을 얻고 방법을 얻고 이런 게 굉장히 정말 긍정적인 또 좋은 또 교류의 장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취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으셨나요? 이게 정말 약간 사실 다가가기가 조금 무거운 주제였다 보니까 네네.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도 해서 또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암이라는 질병이 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이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네. 그 팀장님 분이 이제 굉장히 열의가 넘치시는 분이었고, 네. 이 자조 모임이 이제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속 이어지지 못했었는데, 네. 왜냐하면은 암이라는 질환을 앓으시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다 보니까 특히나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더욱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더더욱이 자조 모임을 자제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이분들 생각하면 본인은 이제 너무너무 이 모임을 더더욱이 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자조 모임을 이유로 외출을 하고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네. 일상에 훨씬 활기가 생기고 탄력이 생기고 그 자체만으로도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와서 강사분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큰 네. 위로를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현장이 진짜 열리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짜 이제라도 열려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네네. 담당자분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 네.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읍에서 열리는 건가요? 네, 보건소에서 현재 열리고 있고요. 네. 암을 이제 앓으시면서 지금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신 재가 환자이신 분은 누구나 가서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지나가다가 이제 옥천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이런 저희 취재를 하잖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마음리 이제 현대 아파트에서 작은 텃밭을 기르시는 아주머니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텃밭을 굉장히 잘 가꾸세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네네. 항상 이제 보기만 하고 이제 말을 못 나눴었는데 이제 취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가가서 이제 말씀을 딱 나눠 보니까 내가 암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 2개월 정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살다가 이제 갈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근데 지금 아직도 그 농작물이 잘 자라고 수확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또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그때 길 위에서 만난 사람 요 신문을 또 넣어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러게요. 그 텃밭에 또 이제 파종을 할 때가 됐으니 만약에 파종을 하면 아직 살아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갑자기. 어. 근데 굉장히 힘드신데 그 가꾸시는 이유를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 그래서 왜 이거를 파를 심으셨는데 양파랑 파랑 뭐 이런 걸 좀 심으셨더라고요. 고추랑. 근데 왜 이런 걸 심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게 자라서 우리 가족들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닐까. 삶이라는 게 물론 이제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더라도 다음 살, 그러니까 나 이외의 다음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옥천 길 위에서 만난 사람 이걸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네. 기자가 있습니다. 네. 윤종훈 기자라고. 알죠. 그 저희 윤종 기자님, 네, 아셨습니다. 네, 같이 생활을 하시죠. 네네네. 네, 같이 그렇죠. 또 업무를 네. 보고 있죠. 윤종훈 기자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이제 옥길만사의 거의 마스터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해오는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좀 재미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해주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딸기나무에 물을 주고 있어요. 산딸기랑 딸기는 6월 초에 수확을 하죠. 이런 건 이제 나름 이분의 프라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딸기는 그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면서 농사는 한 30년이 넘었다. 내가 이 농사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집은 여기에 있고 이 동네에서 나는 계속 자랐다. 근데 요새 너무 날씨가 가물다고 하십니다. 언제는 비가 한꺼번에 와버리고 요새는 이제 싹 안 오니까 걱정이라고. 최근에 비가 많이 안 왔죠. 맞아요. 농민분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햅쌀을 기르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모내기를 했지만 네. 땅이 마를 정도로 비가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네. 또 다시 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스크린 쿨러로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헛고생이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요게 딸기나무예요. 딸기 나오면 탐스럽고 이쁘다고. 이 동네에서 딸기 키우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에서 이 사진은 굉장히 밝으세요. 표정도 되게 밝고 군서면에 이제 하동리에 사시는 곽춘삼 선생님인데 네. 이 선생님의 말에서 조금 농민들의 삶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네. 옥길만사는 항상 다른 신문, 그러니까 다른 기사를 다 못 읽어도 옥길만사는 항상 보는 편이거든요. 네. 짧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좀 네, 볼 수 네. 있는 기사여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윤종훈 기자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옥천신문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지역신문의 핵심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찾아내는 것이다. 네, 이 이야기를 참 윤 기자님이 옥길만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네. 잘 실천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네, 하게 네.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는 별건 아닌데 14쪽에 오크지 14쪽입니다. 향수 시네마 이번 주 상영작입니다. 이것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사람들 그럼요. 영화나 문화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인터넷으로 이걸 찾아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팜플렛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 CGV 어플이나 이런 어플을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언제까지 개봉을 하고 이게 몇 분짜리 영화다. 그리고 간략한 내용까지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광고의 형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저는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주민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옥천의 일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네요. 네네. 그런-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정책이나 이런 것들 중요한데 네, 맞죠. 이게 눈에 더 많이 가더라고요. 옥천에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게 한눈에 보여서 아, 네.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뭐 행사나 뭐 네. 수강생을 모집한다든가 뭐 참가자 모집 뭐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네.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 눈길이 많이 갑니다. 여기 채용도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게 정말 실생활에 정말 밀착하는 정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지역 신문이
정말 꼭 전달해야 되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네. 어떻게 보면 독자분들이 앞에 내용보다도 진짜 휘리릭 넘겨서 뒤부터 보시는 그렇죠. 분도 많을 거예요. 있을 네. 거예요. 굉장히 더 이제- 중요하신 분도 많을 거거든요. 이제 집도 나오고 집값도 나오고 막 이렇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매물 나오고. 사람 두고 하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구인구직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많았어요. 뭐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네, 맞아요. 엊그저께인가 저희 주말이었는데 저번 주 주말에 네. 누가 그 저쪽 그 가와리 쪽에서 이제 개를 버리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밭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밭일을 쭉 하시는데 갔다 보니 차에 개가 묶여 있더라. 아, 그래서 혹시 학생 개 키울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 키울 생각은 없지만 그러면 그 개는 누구 거냐 이렇게 말씀드려보니까 누가 그걸 개를 버리고 간 것 같다. 아. 근데 시추였습니다. 굉장히 시추. 굉장히 아이고. 이뻤고요. 근데 이제 조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농민분들이 당황하면서 음. 여기 또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한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딱 기사를 보고 여기 왔구나 이렇게 좀 알게 돼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9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네. 그 2부를 근데 이게 진행하도록 2부 아닌가요? 하겠습니다. 1부였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빛을 잃어가는 마음과 달리 채워지는 도시의 별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자리 찾아가는 퍼즐처럼 맞춰지는 세상 속을 벗어나고만 싶어 날 향한 시선을 감추기만 했던 맘의 목소리를 소리내 외치면 스치는 바람을 따라 또다시 가벼워진 마음은 매년 나를 깨우게 해 좁은 세상을 등지고 이 도시를 달려봐 내 맘 가는 대로 가로질러 가볼래 날 위해 그곳이 어디든 날개를 펼치고 I'm flying 저 쏟아지는 펼쳐진 길 위로 내 모든 걸 던져 Run, run, run higher Fly, fly, fly higher I'm flying myself 다시 빛나는 너를 봐 Run, run higher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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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higher 이 어둠 속 눈을 감고 다시 꿈을 꿔 길을 잃어버린 두 눈과 달리 선명해진 내 안의 꿈은 조금씩 더 커져가고 앞이 보이지 않던 까맣게 번진 어둠도 더는 두렵지 않은 걸 날 향한 시선을 감추기만 했던 맘의 목소리를 소리내 외치면 스치는 바람을 따라 또다시 가벼워진 마음은 벌컥 발을 밟게 해 좁은 세상을 등지고 이 도시를 달려봐 내 맘 가는 대로 가로질러 가볼래 날 위해 그곳이 어디든 날개를 펼치고 I'm flying 저 쏟아지는 펼쳐진 길 위로 내 모든 걸 던져 두려움은 있고 이 바람을 느껴 뒤돌아보지 말고 날 길을 믿어봐 목적지는 없어 이 핸들을 잡은 건 나니까 좁은 세상을 등지고 이 도시를 달려봐 내 맘 가는 대로 가로질러 가볼래 날 위해 그곳이 어디든 날개를 펼치고 I'm flying 저 쏟아지는 펼쳐진 길 위로 내 모든 걸 던져 Run, run, run higher Fly, fly, fly higher I'm flying myself 다시 빛나는 너를 봐 Run, run higher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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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higher 이 어둠 속 눈을 감고 다시 꿈을 꿔 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가 함께 만드는 연합 라디오 제작단 1기 옥천 이야기, 옥천 이슈에 네.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팔레트 연합 제작단 이거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기사를 뭐랄까 써보기는 많이 써봤지만 네네. 뭔가 기사를 이렇게 추려서 소개해보는 건 또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또 뭔가 제가 쓰지 않은 기사를 약간 네네. 요약해서 소개해보는 것도 또 처음이었어가지고 네네. 일종의 브리핑이었죠. 또 본인이 쓴 기사도 또 소개가 됐잖아요. 아, 제가 네.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고맙다. 다음 주에도 그러면 좋은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네, 혹시 형일 PD는 어떻게? 네, 저는 사실 요즘 시대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기사를 쓰고 있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 제가 쓰는 기사 주제 제외하고는 사실상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코너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옥천에서 어떤 또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내가 듣지 못했던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게 또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네. 지금 몇 분 남았죠? 네, 시간은 있습니다. 시간이. 네. 제가 좀 준비했던 것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좀 눈물을 흘렸던 기사가 있는데요. 네네. 아이고. 우리 오희자 숙자님의 그 실버 기자님이신데 네.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80이 넘다 보니 제일 부러운 것이 있다.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직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이 세상 소풍 다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고생 않고 쉽게 놓고 떠나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갔다 하면 그 복 내 복이었으면 하고 되뇌인다. 어느 여강사가 한 강연 중에 내 뇌리에 떠나지 않는 내용이 있다. 현재는 의술이 발달해서 다 죽었다 생각하고 병원을 가면 다시 살려서 태어난단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몇 번을 하니 아들들이 평생 사글세부터 전세로 옮기며 근근히 장만한 아파트가 날아가는 것이다. 우리 늙은 부모들은 누구나 이렇게 될까봐 자나깨나 걱정이다. 우리는 주로 뭔가를 시작할 때 준비를 한다. 결혼 준비, 출산 준비, 입시 준비를 하지만 거기에 죽을 준비도 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 열심히 살았으니 두려워 말고 이 세상 소풍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당당히 갑시다. 라는 또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도 네. 나중에 부모가 될 수 있지만 네. 이 죽을 때도 죽음을 네. 맞이할 때도 자기 자식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과 또 이런 게 가지고 있는데 네네. 정말 너무 이렇게 보면 너무 아쉽고 그러지만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물론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은 이렇게 챙김 받을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또 귀중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꼭 아프지 말고 또 네.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좀 삐딱선을 타는 것 같네요. 통합 의료 시스템이 꼭 갖춰져야겠네요. 그럼 이런 걱정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네, 아까 네. 공공의료 이야기로 네, 돌아가서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예, 예. 듭니다. 듣고 네. 있나요, 정부? 네. 그럼 오늘도 또 재밌게 또 팔레트 연합 제작단 또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